자, 일반 전표 입력에 저번에 3월달 달력까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12번 4월 1일부터 오늘 할 차례예요. 4월 엔터 쳐서 입력 일단 해놓고 책은 어디냐면 246페이지예요. 자, 4월 1일 주 김포에 대한 미지급금 중 160만 원을 160만 원을 당사 당좌예금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채가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해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당좌예금에서 계좌이체 됐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분개해 볼게요. 자, 4월 1일 차변에 미지급금 채무나 채권이니까 거래처 적으셔야죠. 김포 하고 차변의 금액은 160만원 그리고 엔터 쳐서 대변에 이거는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좌예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1번 문제죠. 4월 1일자 문제죠. 자, 두 번째 분께 또 가볼게요.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 525만원 중 300만원은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충무상사 발행 약소금으로 받았다.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받아져서 사라지고 있어요. 따라서 외상매출금이 원래는 차변이겠지만 대변으로 빠져나가면서 300만원은 당좌수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당좌수표로 받았다는 건 뭐냐면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당좌수표로 받았다면은 차변에 현금 300만원 적게 되겠고 나머지 잔액은 충무상사 발행 약소금으로 받았으니까 받으러움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분개해 볼게요. 4월 2일 일단 대변부터 저는 적을 거예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충무상사 외상매출금 얼마였냐면 525만원 중에 차변에 당좌수표로 받은 건 당좌예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는 동전 발행 당좌수표는 우리가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꿔 쓰면 되기 때문에 현금 얘가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충무상사 발행 약소금이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충무상사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3일자 분개하러 가볼게요. 당사의 최대 주주인 한성철 씨로부터 제품 물류창고를 신축할 부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에 대한 등기 비용이 50만원 들었고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 시가는 1000만원이며 장부금액은 1200만원이다. 자, 여기서 생각하실 거는 토지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자산 수증을 했죠. 그쵸? 자, 어쨌든 토지가 생겼는데 토지가 얼마로 늘어나느냐 이걸 생각하자면 일단 공정가치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는 시가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토지는 공정가치 1000만원인데 여기만 든 게 아니라 등기를 들었죠. 따라 등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토지의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1050만원. 그러면서 일단 이 공정가치만큼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니까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그리고 5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겠죠. 4월 3일자 거래해 볼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차변에다가 토지를 적을 거고 토지가 얼마였나 봤더니 1050만원 그리고 우리가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 생기는데 이게 1000만원이 생긴 거죠. 그리고 50만원은 우리가 뭘로 냈나 봤더니 당좌수표를 지급했어요. 따라서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이렇게 거래해 주시면 되세요. 자, 4월 4일자 사용 중인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2천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원어치가 감가상각이 됐대요.
자, 그러면 지금 기계장치의 장부가는 얼마예요? 2천만 원 빼기 500만 원 해보면 얼마죠? 1,500만 원. 그죠? 지금 내가 사용 중인 기계장치의 장부가는 1,500만 원인데 동일 업종의 거래처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다른 기계장치랑 바꿨다고 해요. 기계장치 유사한 거죠. 그쵸?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교환한 거래는 우리가 제공하는 이 재고자산, 우리가 제공하는 뭐 장비에 원래 장부가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따 해볼게요. 자, 어쨌든 기계장치는 이때 장부 금액은 800만 원에 공정가치는 2천만 원짜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장부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거고 시가 공정가치로는 2천만 원이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교환하는 기계장치 상호 간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골치가 좀 아프죠. 간단히 말하면 기계장치를 기계장치로 바꾼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우리 기계장치부터 처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최대원가 2천만 원이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4월 4일 날 대변에 기계장치를 빼요. 2천만 원. 그러고 반대편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야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 걸로 넣어요. 얼마냐면 5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계장치 거를 처리했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차액이 1,500이 남죠. 이거를 차변에다가 기계장치로 들여오는 거예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지금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엔터 치시거나 취소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엄청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계장치를 기계장치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251페이지에 15번 이게 지금 우리 적은 건데요. 밑에 15번 표에 세모를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답지잖아요. 우리가 4월 지금 하고 있는 게 4일 요거잖아요. 자, 동종자산 기계장치를 기계장치로 바꿨죠?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금액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장치가 나한테 나가고 감가상각이 됐지요. 누구에게 있었죠. 그럼 우리 장부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차변에 기계장치 1,500만 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동종자산이라 이러고 이종자산은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자동차로 바꿨다 이런 경우는 취득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즉 우리가 제공하는 자산의 시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종자산 교환이기 때문에 장부가인 1,500을 그냥 적은 거예요. 자, 다시 요거 했으니까 그 다음 거. 지금 4월 4일까지 했고요. 4월 5일자까지 일단 보고 금액 확인해보고 또 5월달 거 칠게요. 원효상회의 외상매출금 625만 원 중 25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약속금으로 받다. 자, 원효상회의 외상매출금이라면 외상매출금은 자산인데요.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 대변에 외상매출금 625만 원 적고요. 그 중에 25만 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25만 원 현금. 잔액은 약속금으로 받았대요. 약속금으로 받았다면 받으러움을 받은 거죠. 따라서 차변에 받으러움 나머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4월 5일자 분계 적어볼게요. 자, 일단 저는 대변부터 할게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여기 보니까는 원효상회 해서 금액이 625만 원 중에서 25만 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25만 원. 잔액은 약속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원효 상회가 좋겠죠? 6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4월달 분계를 다 했는데요. 4월달 분계의 차변 대변 금액은 436만 원이 나오네요. 맞게 나왔나 한번 봐주세요. 436만 원. 만약에 오타가 났다면 고쳐야 되겠죠?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5월달로 넘어가 볼게요. 자, 5월 1일 거래처 주 영동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 1,000만 원을 당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그쵸? 근데 부채인데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따라 부채가 감소하는 거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적습니다. 따라 외상매입금 차변에 적고 당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면 우리가 지급어음으로 지급을 한 거잖아요. 따라 대변에 지급어음을 적어주시면 돼요. 5월 1일자 분기에 가볼게요. 자, 이제 5월로 바꾸고 1일.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사라지고 외상매입금 채무나 채권이니까 적어줘야죠. 영동.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000만 원. 당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으므로 대변에 지급어음 영동한테 지급했죠. 네, 됐어요. 자, 이제 5월 2일자 분계 해볼게요. 거래처인 원효상회로부터 받은 받으러움 600만 원을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만 원을 차감한 실수금은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음 할인을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거래처 원효상회로부터 받은 받으러움은 받으러움이라는 일종의 자산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기일이 돼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보니 그 전에 처리하느라고 은행에다 팔아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 받으러움이 없어지니까 차변에 있어야 되는 받으러움이 이제 대변으로 사라져요. 그러면서 대한은행에서 할인한 할인료는 은행에게 팔아버렸을 때 우리가 손해본 거거든요. 따라 이 받으러움 매출 채권이고 매각할 때, 즉 처분할 때 생긴 손실이죠. 따라서 이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일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적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겠죠. 자, 5월 2일자 거래 이제 분개할게요. 자, 그러면은 받으러움부터. 대변에 받으러움. 누구 냈거나 봤더니 원효상회. 금액이 600만 원. 근데 대한은행에 할인했어요. 그래서 할인료가 차변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그래서 할인료가 15만 원이었죠. 차감한 실수금이 당좌예금에 들어오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은 증가를 했죠.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5월 10일자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림상회에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500만 원이 만기가 다가와서 도래했다는 건 만기가 왔다 이거예요. 만기가 도래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신림상회에 발행해 준 약속어음은 뭘까요?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이라는 건 부채예요. 근데 부채가 만기가 도래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부채가 없어지니까 차변에 지급어음을 적을 거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우리 회사에선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겠죠. 따라 대변에 당좌예금을 적겠습니다. 5월 10일자 분개해 볼게요.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 지급어음이 날짜 따져보니까 이거 신림상회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500만 원. 만기가 도래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죠.
그러면 20번 5월 15일 주 대형의 원재료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원재료를 샀어요? 사기 전이에요? 사기 전이죠. 주문하면서 계약금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원재료로 넣으면 안 되고 먼저 돈을 지급했다. 즉 선급금으로 넣으셔야 돼요. 먼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받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죠. 따라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된 거고요. 당좌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적겠죠. 자, 5월 15일자 분개해 볼게요. 차변에 선급금. 선급금은 어느 날이냐 보니까 대형 하고 계약금이 100만 원. 당좌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월 20일자 분개. 기획팀 과장 김영희에게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 자, 여비 계산액이라는 건 아직 출장 다녀오기 전이기 때문에 확실한 비용은 아니에요. 이만큼 들 것이다 라고 가정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줬어요? 아니면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급금이죠. 가지급금은 우리가 일단 지급은 하고 있지만 내가 아직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정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돈으로 돌려받게 되는 일종의 권리예요.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현금이 빠져나갔겠죠? 따라서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 적어보겠습니다. 5월 20일자 분개. 차변의 가지급금. 근데 거래처가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규 거래처 코드 2001번으로 등록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김영희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한 번만 툭 쳐주시고 여기 뒤에다가 김영희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래처 등록이 떠요. 그래서 이 거래처 코드를 2001번으로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가지급금 여비 계산액이 55만 원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됐죠? 자, 5월 25일자. 얘가 이제 드디어 갔다 왔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김영희로부터 아래와 같이 출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고 잔액 7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그러면 얘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여비교통비가 나왔거든요. 출장비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여비교통비가 총 얼마가 들었나 봤더니 48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줬던 비용보다 훨씬 적죠. 자, 일단 여비교통비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적을 테고 아까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었잖아요. 그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사라져요. 임시계정이니까. 그러면서 나머지 7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7만 원 현금 적게 되는 거예요. 자, 분개해 볼게요. 5월 25일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생겼어요. 여비교통비가 얘가 어디서 출장 다녀왔나 봤더니 기획팀 과장이거든요. 기획팀이면 800번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넣어주시고 요게 아까 48만 원 그리고 얘가 출장을 갔을 때 우리 가지급금 처리한 거 요게 사라지는 거니까 대변에 가지급금 이걸 김영희를 적어주면 되겠죠? 원래 이 가지급금 금액이 55만 원이었고요. 그럼 나머지 잔액 7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여기 이제 차변에 현금이 생겼죠. 회사 입장으로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5월 25일까지의 분개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5월 25일까지 분개된 잔액은 2,310만 원. 차대변 금액 2,31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를 입력하는 게 바로 매입 매출 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입력했던 일반 전표는 부가세랑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부터 입력하게 될 매입 매출 전표는요, 부가세랑 신고할 때 서류로 입력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매입 또는 매출 거래는 물론이고 고정자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한 거래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대상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래 증명서류가 있는 것들을 입력하는 건데요. 다만 매출의 경우는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의 거래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건별이라는 걸로 입력하게 돼요. 아까 했던 일반 전표 입력과 비슷한데요. 상단 부분은 부가세랑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는 거고 화면의 하단 부분에 분개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일, 번호, 유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입력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부가세 유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하단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맞는 계정에 번호를 적어서 입력하시면 돼요. 품목이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 처명,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전자를 열을 누르는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요. 일단은 앞쪽에서는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거를 연습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앞에 예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금은 여로 체크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발급하는 걸 할 거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그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건 그냥 열을 눌러서 처리를 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싶은데 좀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게 읽었고, 여기 이제 분개에 대한 부분인데 0번은 분개 없을 때, 1번은 현금 분개일 때, 2번은 외상 분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란들이 있어요. 다 어차피 적혀 있는 대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고요. 영세율 구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영세나 수출일 때는 말풍선을 클릭해서 영세율 매출 내용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출 유형인데요. 과세 매출, 영세 매출, 면세 매출 등의 다양한 매출 유형들이 있어요. 자, 한번 쭉 읽어보았고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과 직전연도 사업의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고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매출거래를 먼저 매입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입력하는 부분에서 전자란에 전자체크를 하지 않고 입력하셔야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일 전자란에 열을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로 가면은 발행란에는 타사 발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부분을 연습해 볼 거라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따라하기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11번 과세에 대한 설명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과세란 세금계산서 부가세 10%가 발급된 거래를 과세 매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부가세 10% 발급되는 거래는 과세로 넣습니다. 품목이 2개 이상이라면 상단 툴바에 있는 복수거래 F7번을 눌러서 입력을 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비사업자랑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래처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기재분의 열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쳐져서 나온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급사 세액이 나눠져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붙어 있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즉 공급대가로 나와 있을 때는 공급대가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에 곱하기 세율을 곱한 게 그러니까 10%를 곱한 게 공급대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급대가가 나와 있다면 거기서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반품거래는 수량은 음수로 단가는 플러스로 해가지고 두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가 없다면 그냥 공급가액에다 음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공급가액은 항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지금 설명으로는 좀 애매하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유형자산 매각거래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7번.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동시에 발급됐다면 항상 과세로 선택하시고 거래처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란에는 열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시험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1시간 안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시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메뉴에서 발행하지 않고 그냥 발급했다고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란에 나중에 열을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를 모두 일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분개를 나중에 하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열을 고르지 않을게요. 자, 7월 1일자. 실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 1일 충무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하고요. 담당자는 이충무, 이메일은 굿@macbook.co.kr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자면 여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어요. 공급자는 우리가 판매를 했으니까 우리 경영가액계가 되겠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저쪽 이제 회사 이름인 충무상사가 적혀 있습니다. 작성을 보니까 2022년 7월 1일날 작성을 했고요. 공급가액은 지금 500만원, 세액이 그래서 10%인 50만원 해서 나왔는데 7월 1일자 제품은 총 수량은 1000개를 팔았고 단가가 하나당 금액이 5,000원. 그래서 공급가액이 500만원에 세액 50만원이 붙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게 여기 전자세금계산서에 다 적혀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분개를 하고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제품을 매출을 했죠. 그러니까 과세 매출로 넣을게요. 자, 7월 1일 분개해 볼게요. 자, 1번 전표 입력은 닫아주시고 이제 여기 밑에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주세요. 아마 시간상 요거 하면은 끝나겠다. 그쵸? 자, 7월 1일자 입력해 볼게요. 7월 1일.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부가세 유형이 나와요. 매출과 매입이 보이는데 우리는 매출을 했죠. 그리고 과세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여기 11 적고 엔터. 엔터 안 쳐도 넘어가지네요. 그죠? 자, 품목은 뭐라고 적혀 있나 보니까 여기 제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품이라고 적을게요. 자, 수량이 몇 개다? 1000개. 단가가 5,000이니까 수량은 1000, 단가는 5,000. 그러면 수량 곱하기 단가가 돼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 5,000에 부가세 50. 됐죠? 자, 코드에는 거래처 코드를 적는 건데요. 이 거래처가 지금 충무상사니까 여기다가 충무 적고 엔터. 그럼 충무상사 나왔죠? 자, 사업 주민번호 보이고 전자 부분에 체크를 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1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타사 발행으로 체크를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이걸 다 모아서 발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전자는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개인데요. 이 분개를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분개의 유형은 밑에 여기 현금 1번을 적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으면 알아서 밑에 이렇게 분개가 나와요. 근데 얘가 우리가 제품을 매출했는데 이게 기본값, 환경 설정의 기본값에서는 상품 매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매출로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매번 이렇게 상품 매출로 떠 있다 보면 실수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 이따가 환경 설정에서 좀 고치러 갈게요. 지금은 여기서 고칠게요. 자, 여기다가 제품 매출이라고 바꿔서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분개가 다 됐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 전산회계 1급은 상품을 사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상품 매출보다는 주로 제품 매출이 많을 거고요.
사오는 것도 상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사와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품 매출 또는 상품으로 적혀서 나온다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 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팅이 제품 매출로 나오게끔 지금 환경 설정에서 세팅을 해볼게요. 자, 닫고 다시 K랩에서 기초정보 관리에 보시면 환경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요거는 책에서는 사실 제일 앞부분에 환경 등록하는 게 나와 있긴 했는데 그냥 앞에서 생뚱맞게 환경 등록할게요 이러면서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지금 저희가 환경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다면 여기서 환경 등록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 매출이 지금 보니까 상품 매출이죠. 얘를 눌러서 제품 매출로 바꿀게요. 여기 말줄임표, 요거 말표? 네, 요거 눌러서 제품 매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입을 할 때는 주로 상품보다는 원재료를 사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상품도 클릭해서 여기를 원재료로 바꿔주세요. 네, 나머지는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일단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아까 전에처럼 상품 매출 그리고 상품을 사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전산회계 1급이기 때문에 여기 제품 매출 원재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언제 쓰느냐. 전산회계 2급을 보고 나서 뭐 1급을 본다든지 1급을 보고 나서 2급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시가 다를 뿐이지 그 날에 동일한 날에 2급 보는 사람들, 1급 보는 사람들이 있고 세무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설정은 바뀔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저기가 제품 매출로 계속 뜬다라면은 매번 바꿔서 쓰셔도 돼요. 되긴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등록에서 미리 바꿔 놓으시고 또는 바꿔졌는지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안전하실 거로 보입니다. 자, 환경 등록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셨죠?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메인 매출 전표의 1번 문제까지를 풀어보았어요. 처음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니까 좀 얼떨떨하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만 잠깐 얘기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아까 우리가 7월 1일자 분계를 해봤거든요. 자, 과세에서 충무상사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충무상사의 공급처 등록 정보가 보여요. 요거는 우리 거래처 등록에 넣었었던 그 등록 정보가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정보만 가지고는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필수적인 정보가 있다면 일단 담당자 명이 적혀 있어야 되고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괄호하고 담당자 이충무 요거 적혀 있잖아요. 요거 입력을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요. 자, 여기 밑에 여기 공급처명 찍어주시면 여기 업체 담당자 보여요.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담당자 등록 조회라는 란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사용 여부 사용으로 바꾸시고 담당자 명은 이충무 그리고 쭉 옆으로 가서 담당자 메일 주소를 굿@macbook.co.kr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고 확인하시면 여기 입력이 되죠? 이렇게 등록하는 것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월 2일자 분계부터 진행을 해서 들어갈 거고요. 이론 부분은 그 뒤에 우리 평가 문제 부분서부터 풀 거니까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